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자동차 25% 관세와 더불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며 기업에 가중되는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환율과 코스피 지수까지 흔들리면서 불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점점 더 꼬이는 한미 관세. 실타래를 풀 방법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트럼프 관세 압박 때문에 좀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였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금융시장, 특히 이제 코스피가 2% 넘게 빠지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환율이 1,410원대를 돌파하면서 금융시장을 요동을 쳤었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업프론트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으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야 이거에 대해서 업프론트 그러니까 선불로 내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죠. 그래서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장 굉장히 안 좋았고 환율도 급등하는 그런 연출이 됐었습니다. 아니, 3,500억도 무서운데 거기에 달러가 붙으면 이게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고요. 네. 지금 그렇죠. 아까는 당이 떨어진 지금 혈압이 오르고 있어요. 몸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거 근데 선불로 달라고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이거를 우리 돈으로 좀 환산해 본다 그러면 3,500억 달러는요. 우리 돈으로 48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 또 움직이겠지만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나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액 대비 6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을 선불로 그다음에 현찰로 달라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우리가 7월 30일 날 이제 한미 간의 이제는 교역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25%의 관세, 상호 관세나 아니면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 내려줄게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대신에 한국은 미국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보증이나 대출로 이해를 했는데 미국은요 이거 현찰, 선불로 얘기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큰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요 5,500억 달러고요. 우리는 3,500억 달러인데. 일본은요 거기다 서명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지금 주게 생겼고 우리는 아직 서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 이것이 현재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요. 현찰로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서명은 뭐든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네, 큰일 나요. 아니 X를 원화로 듣고 나니까 다들 이거 주게 되면 우리나라 어떡하나 걱정 많으실 텐데요. 결국 자동차 관세 깎아줄 테니까 투자금 선불로 내라 이런 건데 그러면서 미국이 또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해줬죠. 네, 맞습니다. 지난 미국 시간으로 24일인데요.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율이 원래 27.5%였던 것을 15%로 낮추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적용 시점을 8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즉 8월 이후에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27.5 냈던 것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환급해 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4월에 저희 상호관세 나오면서 동시에 뭐가 나왔었냐면 자동차 관세, 품목 관세 25%가 미국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이후에 일본이나 EU, 한국 이런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적용받기로 약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8월 1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일부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달 16일부터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계속 타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유로 15% 적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독일 기업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과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25%,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만 지금 부과된 25%의 관세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좀 불리한 입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뭐 일본, 유럽 다 15%로 인하를 해줬는데 우리만 25% 하는 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만 미워하는 네. 느낌이죠? 아무리 그래도. 아까 서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주셨잖아요. 서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들은 사인을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왜? 사인을 하는데 조건이 이거 우리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말에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 잘 됐다. 우리나라 상호 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로 낮추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 아까 480조라고 그랬죠.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다들 의문을 제기했어요. 근데 3,500억 달러 이거 투자가 진짜 현금을 투자하는 거냐? 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우리 입장은 그거 현찰 넣는 거 아니고 대부분이 다 대출이나 보증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막상 이제 서명을 하려고 보니까 미국 측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대출 보증 아니고 진짜 현금을 넣어야 돼. 그것도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로 넣어라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서워. 근데 3,500억 달러 아까 480조. 요즘 감도 잘 안 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4%. 만약에 진짜 산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3,5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어디 있어요? 외환 보유고에서 빼다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준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있을 것 같아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다면 일단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라라고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는요, 쉽게 말하면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사실 마이너스 통장 있으면 조금 마음이 든든합니다. 급할 때 그냥 뺐으면 되잖아요. 이 달러 마이너스 통장, 이거 이제 아까 통화 스와프가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열어주면 우리나라가 시장에 달러가 없으면 그 마이너스 통장에서 달러를 빼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외환위기가 일어날 우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화 스와프를 열어주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려면 통화 스와프는 최소한 열어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것 역시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협상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두려운데. 미국 약간 답정 너 느낌?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자동차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관세가 유럽과 일본은 15%인데 우리나라 25%면 가격적인 면에서 이미 경쟁이 안 되는데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3,500억 달러 투자해 그것도 현금으로 선불로 사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때문에 미국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아마 기업에 가중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요, 일본에 이어서 유럽까지 자동차 관세를 15%로 확정을 하면서요, 국산차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본가 57,000달러에 팔리는 현대차 제네시스 G80, 이 원래는 메르세데스 벤츠 E350 세단보다 5,000달러 정도 쌌습니다. 하지만 유럽산 차 관세가 낮아지면서 두 차는 71,000달러대의 비슷한 가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뭐 한국이란 나라에서 만든 G80 뭐 조금 싸니까 뭐 한번 사볼까 했다가 이게 벤츠라고? 벤츠랑 똑같다고 하면 벤츠 쪽으로 아무래도 손이 더 가게 마련이잖아요. 여기다가 점유율 경쟁을 벌여온 BMW X5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사실 일본이 우위를 차지한 중저가 차 시장에 이어서 고급 세단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차가 더 비싼 가격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한숨이 막 절로 나오고 한번 쉬어봐. 하고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 이렇게 서 있지만 만약에 TV 보면서 이렇게 안방에서 뭐 먹으면서 보고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아니 일본은 왜 그거 준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하면서 괜히 탓해야 될 것 같고 그 나라는 돈이 좀 많은가? 우리 그럼 자존심 상한데 우리도 확 줘버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네. 정부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권혁중 평론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48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나라 1년 GDP가 2,500조 원 정도 됩니다. 저 1년 GDP의 거의 5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일본 같은 경우는 우선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한 4천억 달러 있는데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많고요. 결정적으로 엔화라고 하는 글로벌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하게 되면 고란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환보유고의 84% 정도가 되고요. 네.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남은 외환보유고가 별로 없게 되는, 어디서 저희 비슷한 경험하신 거 생각 안 나세요? 저희가 환율이 막 튀면서 외환보유고가 소진돼서 위기에 한번 빠져들었던 적이 있죠. 그게 이제 1990년대 말에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가 IMF 구제금융 때 얘기인데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협상입니다. 네.